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풍TV입니다. 오늘 감사원이요, 선관위에 대한 어떤 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아주 충격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자녀 특혜 채용. 그러니까 선관위 전현직 직원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선관위로 이렇게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이 있어서 감사원이 감사를 했는데, 직원 27명, 지금 전현직 선관위 직원 27명이 대검찰청에 수사가 의뢰됐다고 하는군요. 감사원이 오늘 선관위 채용 등 인력 관리 실태를 발표했는데, 9개월 만에 지난 9개월 동안 감사를 벌였어요. 그래서 27명이 대검에 수사 의뢰가 됐고 전체 연루자는 49명이 달한다고 합니다. 자,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야, 이 내용을 보면은 좀 충격적입니다. 2013년 이후에 실시된 선관위 경력 채용, 경력직 채용하는 거 있잖아요. 경력 채용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감사원이요, 1000번이 넘는 규정 위반이 적발됐고요. 특히 지방선관위의 경력 채용 167회랍니다. 800회 정도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답니다. 그리고 중앙선관위, 지방선관위 있고 중앙선관위 있잖아요. 중앙선관위 경력 채용에서도 규정 위반이 400회 정도 확인됐다고 해요. 감사원이 오늘 브리핑에서 선관위를 가족회사다 이렇게 지칭했다고 합니다. 가족회사, 패밀리 컴퍼니. 감사원 생활 24년 동안 이렇게 공직자를 뽑는 기관은 선관위가 처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네요. 충격을 받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원 측이. 자, 여기에 이제 고발이 된 선관위 고위 인사들이 있습니다. 고발이 된, 먼저 3사람 정도가 있는데, 중앙선관위의 김세환 전 사무총장, 그리고 박찬진 전 사무총장, 그리고 송봉섭 전 사무차장, 이 3명이 있대요. 3명. 이 3명이 어떤 감사원 조사 결과 한번 어떤 팩트가 확인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김세환 전 사무총장 아들이 있는데, 처음에 강화군청, 경기도 강화군청에서 일하던 공무원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2020년 1월에 인천시 선관위로 이직을 했대요. 강화군청 공무원을 하다가 2020년 1월에 인천시 선관위로 직장을 옮겼는데, 인천 선관위는 당시에 인원 초과였대요. 그래서 더 뽑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 김세환 전 사무총장의 아들이 인천시 선관위로 오게 되는데, 정원 초과였지만 경력 채용 인원을 추가로 배정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김세환 전 사무총장의 아들이 면접을 하잖아요. 면접 점수, 이 김세환 아들에게 면접 점수에 만점을 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김씨 결혼식 때 축의금 접수를 했던 선관위 직원이었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김세환 사무총장의 아들이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축의금 결혼식장에 갔으니까. 이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아빠 찬스. 자, 선관위 직원들은 이 김세환 사무총장의 아들을 세자라고 불렀다, 뭐 이런 이야기도 이 언론에 보도가 됐네요. 황태자? 세자? 패밀리 컴퍼니. 김 전 총장의 또 후임이던 또 박찬진 전 사무총장 또 이야기도 한번 들어봅시다. 여기 보면 이 박찬진 전 사무총장의 딸은 광주광역시 남구청에서 근무를 했는데 구청 공무원이었던 모양이죠. 2022년 3월에 전남 선관위로, 이거 똑같은 루트입니다, 경력직으로 채용이 됩니다. 광주광역시 남구청 구청 공무원이었는데 전남 선관위로 이렇게 이직이 되는 거죠. 경력 채용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박찬진 사무총장 딸을 경력 채용을 하는 과정에서 외부 면접위원, 그러니까 선관위 직원 말고 외부에 있는 면접위원이 있겠죠. 면접위원에게 점수 없이 서명만한 기재한 평정표를 요구했다는 거예요. 점수 매기지 말고 본인 서명만 해라. 홍길동이라고 서명만 해라. 그 평정표를 요구를 했고, 선관위 인사 담당자가 이제 다 평정이 끝나면 사후에
면접 점수를 조작해서 박찬진 사무총장의 딸을 합격시킨 거죠. 이게 뭐죠? 이게 완전히 뭡니까, 이거? 채용 부정이잖아요. 채용 부정. 이 범죄입니다. 완전히 범죄. 자, 이번에는 송봉섭 전 사무차장. 선관위에 사실은 중앙선관위의 사무총장이라면 막강한 자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중앙선관위는 정말 이 독립적인 기구로서 헌법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손을 댈 수가 없는 뭐 감사원, 국정원, 검찰 뭐 특별한 어떤 범죄 혐의가 확인되지 않으면 손대기 힘든 헌법기관입니다. 그만큼 독립성을 존중해주는 기관이죠. 그런 데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송봉섭 전 사무차장의 딸은 어떤 케이스냐? 충남 보령시 또 공무원이었습니다. 딸이. 충남 보령시 공무원이었는데 비공개 채용을 통해서 2018년 3월에 충청북도 선관위로 또 이직을 하는 거죠. 참 이게 희한합니다. 주로 구청 공무원이나 시청 공무원이다가 그 해당 지역이나 해당 지역 인근의 선관위 직원으로 옮기는 거죠. 당시 채용은 송봉섭 전 차장이 인사 담당자 등에게 채용을 청탁하면서 이루어진 것으로 감사원은 확인했다고 합니다. 자, 이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2명, 그리고 사무차장 1명, 이 실세들, 선관위에 정말 알짜배기 자리에 앉아있는 실세들의 자녀들, 아들, 딸이 이런 식으로 아빠 찬스로 경력 채용되는데 특혜 채용이죠. 범죄입니다, 범죄. 지방선관위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지방선관위. 서울선관위 같은 경우에 서울시 선관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근무했던 이분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나 사무차장보다는 조금 급수가 당서열이 낮은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상임위원으로 근무했던 A씨의 자녀는 2021년 10월에 서울시 선관위로 경력 채용이 됐는데 당시 면접위원이 요 평정표, 평가표 있잖아요. 요를 연필로 이렇게 작성했다고 해요. 왜? 지우개를 지울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후에 사후에 인사 담당자가 점수를 조작해서 합격시켰다는 거죠. 똑같은 거죠. 수법이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 관련 업무를 맡았던 선관위 관계자가 내부에서 감사가 시작되니까 서류함을 갈아버린다는 거죠. 갈아버려라 이렇게 지시한 정황도 적발됐대요. 참 이거 엉망진창입니다. 또 있습니다. 충북 선관위 직원들, 충청북도 선관위 직원들은 직원 자녀가 속해 있던 군청의 군수를 찾아가서 전출 동의를 압박해서 경력 채용을 진행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군청의 군수는 다음에 지방선거 나와야 되잖아요. 지금 2년 뒤면 지방선거 있잖아요. 그러면 군수나 구청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선관위 쪽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왜? 선거 과정에서 아주 100% 선거법을 준수하면서 선거 운동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항상 선관위라는 조직에 대해서 일말의 어떤 두려움이 있겠죠. 혹시나 선거 지도 단속을 세게 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선관위 직원, 선관위 관계자가 군청의 군수를 찾아가서 이쪽 선관위로 전출할 수 있도록 동의할 수 있도록 압박했다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경상북도 선관위는 응시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직원의 자녀의 합격을 위해서 서류 시험에 부당하게 간섭했다고 하네요. 야, 이거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근데 지금 현재 문제는 이렇게 해서 아빠 찬스로 들어온 선관위 직원들이 여전히 근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근무하면 안 되잖아요. 부정 채용인데. 참 문제가 많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이 감사원의 선관위 아빠 찬스 채용 특혜 감사 결과 발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지난번 이번 총선 때 선거 유세 과정에서 만났던 선관위 직원들은 정말 친절하고 굉장히 안내를 잘해주고 또 꼼꼼하게 챙겨주고 저는 굉장히 좋은 인상을 가졌습니다. 어떤 선거법을 혹시라도 위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도 잘해주고 또 제가 그 지역 선관위에 가서 사무국장께 인사도 드리고 하면서 굉장히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조직이 그렇잖아요.
100% 순결할 수는 없습니다. 일부, 선관위 안에 있는 일부 이런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또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아들과 딸을 선관위에 특혜 채용하기 위해서 이런 짓을 저질렀다면 이건 엄벌에 쳐야 되는 겁니다.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왜? 이런 사람들이 특혜 채용되고 아빠 찬스로 들어오는 바람에 선관위에 근무하기 위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던 수많은 청춘들의 엄청난 좌절감을 주잖아요. 이는 공정하지 않은 거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감사 발표는, 감사 결과 발표는 아주 정말 엄벌에 쳐야 되는 그런 여론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이영풍TV였습니다.